네, 2020년 4월 13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의 거짓말 시리즈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국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자꾸 호도하는 것 같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씩 점검해 가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2020년 중에 계약한다더니 왜 못해?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와 모더나는 2천만 명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연내에 계약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면은 올해 2분기부터,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이죠.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발표를 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와 27분가량 화상 통화를 했다라면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문 대통령과 방셀 CEO는 화상 통화에서 2천만 명분, 즉 4천만 도스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애초 계약 협상 추진 물량 2천만 도스의 2배 늘어나는 규모다. 방셀 CEO가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가급적 연내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작년 12월 29일이 뭐냐? 여당이 창피한 4.7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다가 완전 실패를 한 시점이고, 월성 1호기 수치 조작을 한 비리가 드러나서 수사를 하니 많이 시끄럽던 시점입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바로 모더나가 부정을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국과의 논의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 영어에서 neither no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neither promises nor guarantees 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보도 내용을 과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확정 계약이 아닌 discussion,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까지 모더나 백신은 한 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문 대통령은 허풍쟁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대통령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강민석 대변인은 이런 허황된 발표를 검증 없이 발표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모더나 측으로부터 부인당하는 이 망신을 당하고도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문 대통령의 허풍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2020년 이맘때 마스크는 충분하니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했는데 바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했는데 2차 유행으로 가버렸습니다. 남북관계는 보이는 것이 전부다 아니라고 했는데 북한은 곧바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또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셨듯이 LH 사태 등 부동산 대폭등이 일어나서 4.7 지방선거, 4.7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정부는 솔직하게 얘기했죠. 2021년 3월 이전 화이자, 모더나, 얀생 등 3개사로부터 백신 도입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더라도 21년 1분기 내에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 분량이 2,400만 명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정세균 총리인데, 그는 작년 12월 20일 KBS에 출연해서 2021년 1분기 약속을 받은 게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개 회사는 계약서 서명 직전이고 나머지 하나도 대부분의 조건에 합의했지만 1분기 공급 계획은 없다. 그리고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 우리는 확진자가 적어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안 한 측면이 있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바로 강민석 대변인을 통하긴 했지만 한 열흘도 안 되는 시점에서 모더나로부터 계약을 할 것이다. 올해 중에 할 것이다. 2020년 중에 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완전히 허언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도입하게 된 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거는 원래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거였죠. 우리 중수본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700만 병은 2021년 2, 3월 중에 국내에 도입된다, 확실히 도입된다. 그건 밝혔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우리 쪽에서 우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30세 이하는 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 백신 협약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받기로 한 1000만 명분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700만 명분이 뭐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와 추가로 575만 병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1808만 8천 명분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약간의 계산 차원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명 거, 파이자가 575만이니까 1575만 같은데 뭐가 조금 더인지 1808만이랍니다. 그 수치 차이는 저도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네요. 현재 4월 12일 현재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측에서 들어온 337만 3천회 분량입니다. 올해 상반기 1808만 8천회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거기에 18.6%만 들어와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 거는 국내에서 이제 접종을 해도 된다 허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얀센 백신, 이건 한 2번 맞지 않고 1번만 맞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허가는 나왔습니다. 근데 국내에 도입한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모더나가 현재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까 문 대통령은 모더나가 작년 중에 계약한다 그랬는데 아직 계약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얀센하고 모더나가 언제 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노바백스 1000만 병분이 생산이 되니까 그걸 국내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복지부도 노바백스가 올해 6월이 되면 완제품 출시가 가능하니까 3분기 7, 8, 9월에는 국내에 도입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지금 정부는 노바백스 한 2000만 병분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바백스의 백신은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우리 안동에 공장이 있을 겁니다. 안동인가? 인천인가? 거기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공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노바백스는 모국인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신을 단독으로 우리가 긴급 사용 허용할 자신이 없어서 다른 나라가 하면은 따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한 나라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아직 다른 나라가 승인하지 않은 것도 도입하겠다고 먼저 계약하고 하는 거는 허겁지겁이라는 뜻이죠. 급합니다, 지금. 그러면 왜 작년엔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있었느냐? 따져야죠.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연구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또 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문정권이 무시했거든요. 이걸 따져야 됩니다. IMF 때 외환위기 온다고 그렇게 경보를 울렸는데 무시했던 김영삼 정권이 IMF 당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란 거는 그야말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없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구 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례차례 하면 10년이 걸리는 거를 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 개발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모방 개발이죠. 저쪽에서 뭘 하나 만들면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한번 해봐갖고 개발을 하는 거죠. 없는 걸 최초로 만드는 건 우리는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 개발하는 능력이 달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돈이나 되고 개발되면 떡이나 먹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우리 투자했기 때문에 그 판매 대금을 이익을 챙길 수는 있죠.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작년 5, 6월경에 이 연구 개발을 하려는 백신 회사들이 한국에도 제의를 하고 많이 제의했는데 우리가 거부했어요. 그때 우리 국내에서 조원철 연대 교수 같은 분들이 이거 하자 그랬는데 정부가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백신이 나온 백신 주사 맞고 나와갖고 사람들이 광화문서 태극기 시위를 한다.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 트럼프는 백신 개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그리고 선거에 졌거든요. 아니 선거 정치를 국내 정치가 우선입니까? 국민 우선이 우선입니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 3월 국내 기업으로선 최초로 백신 공동개발에 나섰지만 중단합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4월에는 아이진이라는 회사가 셀트리온 같은 국내 기업의 공동개발을 제안했지만 역시 거절당하면서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미국은 국방부 주도로 원폭을 개발하듯이 2차 대전 때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료는 한번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그때 한 백신 개발 작전을 군사작전으로 이름 붙였는데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그랬습니다. 워프 스피드, WARP. 그리고 워프 스피드 작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많은 발표와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초광석 작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은, 이 워프 스피드는 뭔가 하면 1966년 진 로덴버리가 공상과학 드라마 스타트rek을 제작해서 TV에 방영했습니다. 스타트rek은 그 후에 수많은 후속 드라마와 파생작으로 또 게임으로 나와서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유명해진 거죠. 이 드라마에 보게 되면 스페이스쉽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데 그 속도를 워프 스피드로 표현합니다. 워프 스피드는 그때까지, 지금도 아직도 확정된 어떤 단위는 아니에요. 1에서부터 10이 있는데 1은 광속이 굉장히 빠르죠. 빛의 속도죠. 2는 광속의 10배, 3은 100배, 10은 광속의 1억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는 워프 엔진을 개발해서 그걸 타고 이제 그걸 탑재한 스페이스쉽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에서는 1990년 워프 엔진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직도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워프 스피드를 따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작년 4월 29일 미국이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5월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광석 작전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아는 거죠. 또 조원철 교수들도 연구를 통해서 알고 이거 연구 개발하자 그랬는데 문정부는 꿈쩍도 안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많이 참여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뭐 일본. 그때 미국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백신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50% 이상만 효과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기 위해서 제조와 동시에 연구 개발과 동시에 제작하고 보급도 하자. 한꺼번에 이렇게 하자. 그리고 물량도 조금 하는 게 3억만 배를 한꺼번에 개발하자. 생산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제조와 보급을 개발을 동시에 하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3월 27일 미국 의회로 하여금 CARES 액트, CARES 액트,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앤드 이코노믹 시큐리티라는 법을 만들어 갖고 100억 달러를 집행하게 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3월 27일.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립보건원, 생물의학 고급연구개발청, 국방부의 보건인적 자원부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보훈처와 민간기업, 연방기관도 협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보건이 백신 개발을 담당하고 국방부의 보건인적 자원부가 이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회사한테 개발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각자 개발해라. 누가 성공할지 모르니까. 미국이 과거에 무기 만들 때도 보잉도 하고 로켓 서로 경쟁한 다음에 그중에 선택하거나 뭐 둘 다 해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경쟁을 꼭 시키죠. 보통의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백신 뭘 개발하겠다. 자기 스스로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딱 오다를 주고 하고 싶은 회사는 다 개발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약을 개발하게 되면 처음에 1상, 2상, 3상 임상실험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공할 거라는 확신하에 1상 실험, 2상 실험, 3상 실험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성공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GMO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한 거죠. 성공한다는 전제.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해 갖고 시험 결과가 나오니까 벌써 양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양산해서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 제품의 효과, 백신 효과는 50% 이상만 나와라 요구했는데
뭐 90%대까지 나왔다는 게 미국의 발표입니다. 미국은 딱 준비를 했다가 민관의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1년도 안 돼서 개발한 겁니다. 이러한 보도가 계속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적어도 외교부와 국정원 해외 파트는 알았습니다. 근데 문 정권은 이런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럼 우리 국내 스스로 개발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작년 내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시위 막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거 외에는 별로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뭐냐? 코로나 계엄령 상태를 유지해서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하렸다. 만약 이랬다면은 이게 문 대통령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위반입니다. 심중하게 따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백신이 개발되면 그때 가서 쉽게 확보하지 뭐, 돈 주고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면 지금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판단 미스죠. 책임 추궁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보의 실패이고 식견 부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더 웃긴 건 이인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작년 12월 22일 통일부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 그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제공하고 싶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용 백신도 확보 못했는데 북한부터 걱정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투자했던 이스라엘은 국민들이 접종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부터 북한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북한과 남한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북한의 무슨 장관입니까? 이거 참 한심한 장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끌고 가도록 둬야 됩니까? 참 저는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10월 18일 인천에 있는 셀트리온 2공장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우리도 정리가 됐죠. 그때까지는 셀트리온이 백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치료제라고 이제 밝혀졌죠. 근데 급히 여기도 하려고 2상과 3상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우리나라는 K방역 모험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대량 생산하면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하고 세계 최초의 코로나 청정국이 될 수 있다라 그랬는데 이거 중요한 판단 미스죠. 청정국이 되려면 백신이죠. 이미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는 것 때문에 청정국입니까? 이낙연 씨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민주당의 K 뉴딜 위원회 산하에 바이오 헬스 본부를 신설해서 지원해 주겠다까지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당 사람들도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는 시장이 작은데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버렸어요. 근데 한때는 셀트리온이 백신을 개발한 것도 알려져서 저도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여당도 매우 안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백신을 개발하자 물자사령관인 구스타프 F. 페르나 예비역 대장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백신 공급을 군사작전 하듯이 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 많은 병력이 있고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급을 해줬죠. 때문에 이게 다 트럼프의 업적인데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바이든도 이걸 주사를 맞으면서 트럼프에게 특별히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준비도 안 했죠. 한국은 이제 그 퍼실리티에 따라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오자 미국을 본따갖고 그때서야 백신 수송 지원본부 만들어 군에서 호송하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우디, 일본까지도 연구 개발에 투자할 때 문 정권은 K방역 자랑만 하고 백신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계엄령으로 우파 시위 막으려고? 이건 백신 게이트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그 강 대변인을 통해서 허위 발표를 했습니다. 4.7 재보선 때문일까요? 근데 이렇게 발표하면은 금방 해가 바뀌어서 재보선 전에 1분기가 지나가는데 거짓말 드러나잖아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허겁지겁 당황했던 거죠. 그럼 문 정권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허울만 쓰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대북 문제 실패했고요. 환경 문제, 4대강 보를 허문다, 헛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 4년 동안 우리도 겪었으니 따져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작태를 하는 정권이 안 나오도록 따져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왜 거짓말 했습니까? 따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